60세가 넘으신 남성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던 그 다리와 지금 다리, 어느 쪽이 더 강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치던 그 느낌. 요즘도 그러신가요?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몸이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차이, 절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60대 남성 중 73%가 피로감과 근력 저하를 단순한 노화로 여기고 방치하다가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남성의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솔직하고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남성 호르몬과 몸의 변화. 둘째,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셋째, 전립선 건강 관리. 넷째, 마음 건강이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5째, 호르몬을 돕는 식단 비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여사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올해 68이신데 남편분이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기운이 없다고, 예전처럼 텃밭일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들다고 하셨대요.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편분이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잠도 잘 못 주무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의료진이 말씀하셨대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고 이게 피로와 근육 감소, 수면 문제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임 여사님은 그때서야 아셨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게을러진 게 아니라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성의 몸은 30대 중반부터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수치가 젊은 시절과 비교해서 얼마나 낮아질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0대와 비교했을 때 평균 37%에서 52%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성기능하고 관련된 호르몬 아닌가요? 사실 이건 크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예전만큼 붙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호르몬 감소와 직결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핵심 신호물질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이미 있던 근육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왜 무서울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근감소증이 있는 60대 이상 남성은 낙상 위험이 2.9배, 골절 위험이 3.1배까지 높아집니다. 살짝 넘어지는 것도 젊을 때와는 다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골다공증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은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0대 이상 남성 4명 중 1명 가까이가 골밀도 감소를 경험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뼈 속에 칼슘과 미네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아지면 뼈도 같이 약해집니다. 에너지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분도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첫째, 저항성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도 충분합니다.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 펴기, 계단 오르내리기. 서울 아산병원 스포츠의학팀 연구에서 60대 남성이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근육량 유지와 호르몬 수치에 확실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수면입니다. 이게 운동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호르몬 생성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에서 건강한 남성이 일주일 동안 하루 5시간씩만 자게 했더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3%에서 15%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호르몬 관리법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억제됩니다. 이 두 호르몬은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여유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잠깐 기억하시죠?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근육, 뼈, 에너지, 기분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저항성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이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이제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남성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생활 습관들 어떤 게 있을까요? 흡연, 과도한 음주, 수면 부족,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이 네 가지입니다. 담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화학 물질들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기 힘들어집니다. 피가 잘 흐르지 못하면 심장, 뇌, 신장, 그리고 우리 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남성 기능 역시 혈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흡연이 이 부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가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음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상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음주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간 기능을 저하시키며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잠을 취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가끔 즐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적인 매일 음주입니다. 수면 이야기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호르몬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줄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주로 밤에 깊이 자는 동안 만들어진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 밤부터 딱 15분만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15분씩만 당기면 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보시거나 소파에 장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질병관리청 생활습관조사 결과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 심혈관 건강과 대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5분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걷거나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리모컨을 손에 들고 앉아 계시다가 광고 시간에 잠깐 일어나 냉장고 한 바퀴 도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정말로 이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술 한 잔 마시기 전에, 담배 한 대 피우기 전에,
소파에 더 오래 앉아있기 전에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작은 인식 하나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면서도 가장 잘 모르시는 부분, 전립선 건강입니다. 전립선이 뭔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 크기만한 작은 기관입니다. 정액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성이라는 말은 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거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54%가 전립선 비대 관련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5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매우 흔한 일입니다.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힘이 없으신 경우,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다 봤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그리고 밤에 자다가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참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전립선 암의 초기 증상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서는 50세 이상 남성, 그리고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5세부터 PSA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을 측정하는 검사인데 이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상에서 전립선 건강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수분 관리입니다. 물은 충분히 드시되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 섭취를 줄이시면 밤에 화장실을 덜 가실 수 있습니다.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커피, 차,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느끼게 만듭니다. 저녁 시간에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에서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건강을 돕는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익힌 토마토나 토마토 소스 형태로 드시면 이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호박씨, 브로콜리, 녹차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호르몬 변화와 생활 습관, 그리고 전립선 건강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중요한 부분, 마음 건강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신체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정서적 변화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이후 많은 남성분들이 목적의식을 잃는 경험을 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일과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구조가 사라지면 공허함과 방향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것도 이 시기에 흔히 겪는 일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던 기회가 없어지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억제됩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 면역 기능 저하, 심지어 수명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 담배 16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건강 위험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들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유지하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요즘은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가족들과도 더 자주 대화하시고 지역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뻗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악기, 요리, 원예, 사진, 글쓰기, 등산 모임, 어떤 것이든 마음이 살아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은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우울감이나 심한 불안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보세요. 몸이 아프면 내과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평생 강해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사셨습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우리 함께 솔직해집시다. 혼자 끌어안고 계신 걱정이 있으시면 가족에게 먼저 털어놓아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코르티솔이 낮아집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식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보너스 내용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남성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세포를 수리하는 데 쓰이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식욕이 줄어들거나 이전과 같은 양을 드셔도 영양 흡수가 예전만큼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남성 호르몬 건강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아연입니다. 굴에 아연이 특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에도 아연이 있고 호박씨, 참깨, 콩류에도 들어있습니다. 매일 굴만 드실 수는 없지만 이런 식품들을 의식적으로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남성 건강에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정어리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들기름에도 오메가3의 일종이 들어있으니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 이미 답이 있는 겁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수치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의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야외에서 햇빛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정어리,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마늘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음식에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지요. 김치, 된장찌개, 나물, 우리 전통 음식을 드시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반면 줄여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가공육인 소시지, 햄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도 고혈압과 신장 건강에 좋지 않으니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젓갈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젊었을 때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된장, 콩류가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자, 이제 오늘 특별히 준비한 보너스 내용입니다. 성기능 변화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면서도 가장 말씀하시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60세 이후 남성이 성기능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흔한 일입니다. 발기 강도가 예전 같지 않거나 흥분까지의 시간이 더 걸리거나 회복 시간이 길어지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혈관 건강의 변화, 신경계의 변화,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까지 모두 관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서 성생활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활발한 성생활이 60대, 70대에도 가능하고 심지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끄럽다고 혼자 참지 마시고 비뇨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현대의학은 이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 기능 이상이 지속된다면 이것이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기는 혈관과 혈류 기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 기능의 이상이 혈관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비뇨의학과뿐만 아니라 내과에서도 함께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솔직해집시다. 몸의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인정하고 대처하는 것이 진짜 남자의 용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전과 같이 드시는데도 뱃살이 늘어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같은 칼로리를 소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부 지방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만성 염증이 생기며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의 생성이 늘어나고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뱃살이 늘어날수록 남성 호르몬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부 둘레가 90cm 이상인 60대 남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2%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 사이즈가 호르몬 수치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서 역효과가 납니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식단의 질을 높이고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실천해 봅시다.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배부른 느낌이 더 오래 갑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꾸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심혈관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0대 이상 남성에게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수십 년에 걸쳐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 검사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 건강검진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혜택을 두고 쓰지 않으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세금을 내고 나라를 만들어 왔는데 그 혜택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 혈관을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관을 수도관으로 생각해 보세요. 콜레스테롤은 수도관에 끼는 물때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쌓이지만 계속 쌓이면 물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아진 혈관으로는 심장도, 뇌도, 온몸이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식단에서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을 먹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뤄왔던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정기검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아무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중요한 질환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그렇습니다.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우리 가족들, 손주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원합니다. 아직도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질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활동적이고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된 삶을 살다가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진짜 목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형제분, 친구분, 남편분, 아버지, 이 정보를 혼자 갖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건강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아름다운 의리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걷기의 날로 정해보세요. 30분이 어려우시면 10분씩 3번도 됩니다. 이동 앞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집 앞 골목 한 바퀴, 동네 공원 한 바퀴, 가벼운 신발 신고 나서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 이웃 어르신들도 함께 나오시면 더 좋겠지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근력 운동의 날로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스쿼트 10개, 벽 팔굽혀펴기 10개. 처음에는 힘드시더라도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도 훌륭한 스쿼트입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우리 텃밭 옆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몸 쉬는 날이자 사람 만나는 날로 정해보세요.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이웃집에 잠깐 들르는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런 사회적 연결이 우리 몸과 마음을 동시에 충전시켜 줍니다. 주말에는 우리 식탁을 돌아보세요. 이번 주 식단에 단백질 식품이 충분했나요? 굴이나 조개 넣은 국 한 번, 등 푸른 생선 한 번, 두부 요리 한 번. 이 정도만 챙기셔도 영양 면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전통 밥상이 사실은 가장 훌륭한 건강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번 달 안에 꼭 건강검진 일정을 잡으세요.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우리가 미루는 것 중에 건강검진만큼은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뭐든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몸이 아파도 일해야 했고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 몸을 이제부터라도 잘 돌봐주세요. 우리 모두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시작하기에는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냅시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보충제를 먹어야 하나요? 약국에서 남성 건강에 좋다는 제품들을 파는데 믿을 수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기본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단이 엉망인 상태에서 보충제만 먹는다고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타민 D, 오메가3, 아연은 60대 이상 남성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식이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검사를 먼저 받고 실제로 부족한지 확인하신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무작정 여러 가지를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평생 일하면서 무릎을 혹사하신 분들이 많지요. 무릎이 불편하실 때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 즉 수중 운동을 권합니다. 물의 부력이 체중 부담을 줄여주면서 관절에 무리 없이 움직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네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나 아쿠아로빅이 좋습니다. 또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발목을 돌리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상체 운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형외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합한 운동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들어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새벽에 자꾸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면 문제. 6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정말 흔한 고민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면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39%가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가지 실천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세요. 밝은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수면의 최적 온도입니다. 그리고 낮에 충분히 햇빛을 보시는 것도 밤의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문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낮에도 너무 피곤하다면 수면 전문 클리닉을 방문해 보세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걸 다 참아야 하나요? 삼겹살도 먹으면 안 되고 술도 안 되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 질문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솔직하고 인간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좋아하는 것을 다 참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삼겹살 드세요. 드시되 자주 드시는 것과 가끔 드시는 것의 차이를 두시면 됩니다. 매일 드시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즐기는 한두 잔은 오히려 사회적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일 마시는 습관만 바꿔보세요. 건강관리는 우리 삶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즐거움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절제해서 10년 후에도 손주들과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즐기면서 건강해집시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서 혼자 사는데 건강관리가 더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될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건강관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도 운동도 혼자이면 의지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시면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걷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처음 나가기가 어색하실 수 있지만 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매일 통화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에게 오늘 내가 뭘 먹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운동하면 작심삼일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강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 하나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뇌 건강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무서운 병이라는 것은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생활 습관이 10년, 20년 후에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즉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사회적 연결, 균형 잡힌 식단이 모두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로 뭔가를 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활성화됩니다. 스마트폰 새로운 앱 사용해보기,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 시작하기, 손주에게 요즘 유행하는 것을 물어보기,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배움의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그 배움의 자세를 지금도 유지하시는 것이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당뇨와 고혈압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그것이 뇌 혈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높으면 미세한 뇌혈관 손상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 관리가 단순히 그 질환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몸 전체가 우리 뇌까지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질병관리청 치매 예방 연구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34%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34%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약 없이 걷는 것만으로 치매 위험을 3분의 1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두 발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치매 예방에도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뇌 활동입니다. 고립된 생활이 지속되면 뇌의 자극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게 우리 뇌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운동하면 호르몬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집니다. 잘 자면 호르몬도 회복되고 면역도 강해지고 뇌도 청소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줄고 뇌도 활성화됩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면 혈관도 근육도 뇌도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단순합니다.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잘 드시고 조금 더 사람을 만나는 것. 이 네 가지를 오늘보다 조금씩만 더 실천하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걸음씩 오늘부터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호르몬의 변화, 근육의 변화, 전립선의 변화, 정신적 변화, 이것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입니다. 이 변화 자체가 부끄럽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집에서 스쿼트 10개, 벽 팔굽혀 펴기 10개, 이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둘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호르몬 건강의 기본입니다. 오늘 밤 딱 15분만 일찍 주무세요. 셋째, 담배는 줄이거나 끊으세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넷째, 전립선 검진을 받으세요. 50세 이상 남성은 PSA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다섯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단백질, 아연, 오메가3,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챙기세요. 우리 전통 음식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돌보세요.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시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여러분, 인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만 골라보세요. 오늘 저녁 20분 걷기, 오늘 밤 15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드리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세에 금연을 시작한 분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65세에 사회활동을 늘린 분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더라도 지금부터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 몸은 반응합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함께 주말 걷기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함께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 운동 프로그램,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이 정보를 사랑하는 남편분, 아버지, 형제, 친구분께도 꼭 전해주세요.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곁에 있어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유이기도 하고, 저도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